도입된 신탁 방식은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또 조합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조합 내에 갈등이 깊어져서 조합원들이 지쳐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사라지게 된 그런 구역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역에서는 신탁사의 비싼 수수료를 감내하고라도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높은 신탁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신탁사와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다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주도 여럿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구 신반포 4차와 서초구 방배 7구역 그리고 방배 3호 아파트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조합 방식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동구 삼익그린 2차도 신탁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동일 충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조합 방식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꺼리는 주요 이유는 1에서 4%의 높은 신탁 수수료하고요, 또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등기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려다가도 소유주들 사이에서 신탁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잘 진행되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소유권 신탁 단계에서 막혀버리고요, 다시 조합 방식으로 선회하는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배 3호 재건축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2017년에 신탁사와 MOU를 맺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사에 신탁 등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 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조합 방식으로 뱃머리를 돌린 사례입니다. 결국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서 5년 이상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시간만 괜히 낭비한 셈이죠. 이렇게 신탁 방식에서는 1차적으로 신탁사 지정동의서 80%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2차로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될지 말지도 불확실한 시점에서 내 부동산을 신탁하는 건 웬만한 담력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탁 등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탁 등기라는 것이요, 신탁 등기를 마치고 나면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탁 등기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매매한다거나 또 임대차 등을 편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꺼리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이나 또 이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섣불리 신탁 방식을 채택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신탁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해지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만약 간신히 해지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신탁사에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전에 시말리게 되고 주민들은 막심한 재물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또 엎어지면 그 매몰 비용은 온전히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 신탁계약이 해지가 되면 신탁사는 자신이 맡아둔 주민들의 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그동안의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신탁 방식을 선택한 주민들도 선뜻 신탁 등기를 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몰 비용을 신탁사에 부담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요, 신탁사가 찬성할 리는 없죠.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 방식이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에서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실제 신탁 방식 진행 과정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알려진 내용처럼 크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탁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에 신탁 수수료에 대해서 조합집행부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위원회나 정비업체 용역비 등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2중, 3중으로 쓰게 된다는 것인데요. 신탁 방식 재건축 사무실에 가보시면 막상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요. 모든 일은 정비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신탁사 직원 한 명만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일부에서는 조합 방식이 조합장 비리 걱정 때문에 신탁사의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솔직히 조합장이 소위 해먹는다고 해도요. 신탁사 수수료처럼 수백억, 수천억 단위까지는 아니거든요. 조합장이 몇백, 몇천만 원만 먹어도 조합원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조합장 비리도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합장 혼자서 마음대로 하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신탁 방식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재산 신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는데요. 소유주들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등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토지의 33%가량은 등기부 등본상 명의가 신탁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증여, 상속 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상의 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탁이란 의미가 내 땅을 다른 사람인 신탁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소유권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소유권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신탁된 이상 내 땅,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 땅, 내 집을 팔거나 임대차 할 때 상당히 어렵죠. 특히 신탁된 주택은 임대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신문지상에서도 부동산 사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도 신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도 신탁사가 끼어 있는 집에 전세라든가 월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탁 등기한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구하는 것도 아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실질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이 되면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탁 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강남권의 첫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단지였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도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신탁 방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요. 신탁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신탁 방식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재건축 단지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 방식이 필요한 건 바로 빠른 사업 속도 때문인데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방식으로 할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구역 지정까지만 해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진이 구성에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소요되는 2년에서 3년가량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모아타운과 같은 재개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사업 속도에서는 누가 하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아타운 제도 자체가요.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80%만 획득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자동으로 인가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즉시 사업 추진이 돼서 4, 5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는 신탁 방식이든 또 조합 방식이든 주민 동의 80%만 되면 그냥 사업이 진행돼서 4년에서 5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탁 방식이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업 속도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아타운에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신탁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비싼 신탁 보수만 날리는 격이 돼버리죠. 그나마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단지에서 신탁 방식이 일부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이마저도 섣불리 신탁 방식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또 수억 원까지나 되는 비싼 수수료 때문에 후에 막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신탁 방식의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여운봉 부자사관학교 여운봉 박사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에 감사드립니다.